이번 선거의 어떤 총 그 투표율은 60% 정도가 됐잖아요. 61% 정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집이 세트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인데 네. 2018년에 60.2%였고 네. 그보다 더 높았잖아요. 네.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양 진영에서 다 공이 높아진 거고 서로 상승작용 같은 게 네. 일어나는 데다가 네. 보궐선거 14군데 이게 커요. 아.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순수하게 열리면은 이 정도는 아닌데 네. 보궐선거가 특히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부산 북구하고 평택하고. 네. 근데 그게 전체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상승시키거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61%까지 올라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지역, 뭐 대구, 강원, 네. 뭐 이런 데들이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뭐 전남은 늘 높은 데니까 거긴 좀 그렇다 치고 네. 전북도 굉장히 높았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지역별 스토리들이 있는 데들이 투표를 끌어올려 가지고 어쨌든 뭐 그 투표율이 만약에 그냥 뭐 지난번에 10% 정도. 50%였고 그 전에 60이었는데 그 중간쯤 나올 거다. 네. 저도 그렇게 이런 예상했었어요. 전망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양 진영이 결집했다라고 볼 수밖에 근데 이제 없겠네요. 막판에는 보수 결집이 더 컸던 거지. 아, 아니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낮을 걸로 생각하고 네. 각자 진영 내에서 부흥회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은 게 양쪽이 다 결집이 된 거라고 네, 봐야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도 다 나왔지 현직 대통령도 뭐 그러니까요. 시간만 나오면 네.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영 부흥회를 넘어서는 네. 결집이 된 거죠, 사실은. 저는 그 53% 정도일 거였던 투표율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8%포인트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작년에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일 날 4번 SNS, 네. SNS 그리고 그 전전날 인가요? 최악의 저질, 1차 최악의 저질 발언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네. 취소하거나 사과해야 한다. 국무회의 때 발언. 네. 이걸로 8%포인트 높아졌는데 네. 그 중에 8 중에 3은 진보 진영이 결집해서 더 왔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더 올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보수 진영이 야 이건 안 되지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 중도 네. 보수인 분들이 네.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그날 그 투표일 날 최악의 저질 2차 발언 보고 아.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지 않냐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카톡이나 등등으로 저질은 누구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질인 거죠. 혼수들이. 저질. 홍범민이 저질이었다. 저질인 거죠. 그래서 그게 5% 올렸다. 그래서 5, 3 합쳐서 한 8%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진짜 뭐 이 정도를 맞춘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저는 보여요. 여론조사나 뭐 예측 조사도. 근데 저는 지방선거는 솔직히 출구조사 이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네. 출구조사가 의미 있는 건 좀 대선 정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단일 지역구 선거로서 이게 전체 지역구를 이렇게 출구조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는데. 참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까지 결합해가지고 출구조사를 해석해야지. 그냥 그대로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지. 아니 어제 출구조사는 뭐 방송 3사와 JTBC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도 좀 차이가 있었었고 또 실제 결과는 또 두 조사와 또 실제 개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 가지고 저는 또 이번에 진짜 뭐 누군가는 그걸 찾아낼 건데 여저 업체 중에서 이번 결과를 맞춘 업체가 어딘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특히나 북갑이나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일 선거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한 케이스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갈수록 했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지죠. 네. 추세 이외에는 별로 참고할 게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서울의 특히 이제 구청장 선거 결과하고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니까 견제 심리가 막판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번 선거나 아니면 경기도 정치 지형을 보면 13개나 내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줄 지역이 아니야. 성남, 용인, 안산, 하남 이런 데는 맞아요. 민주당이 다 우세한데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내줬다는 건 후보들의 실책도 있었지만 막판의 견제 심리 네.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서울도 주로 거기가 한강벨트잖아요. 지금 8개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부동산 이슈 등을 포함해서 그런 거에 이제 반응한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에서 너무 일찍 뭐 15대 1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 투쟁에 몰두를 했어요. 약간 전당대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전북도 그렇고 네. 평택도 그렇고 맞아요. 저게 그 진영 내전의 산물이거든. 네. 혹은 민주당 내부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지켜보는 중도 무당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이 좀 달라져요.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국 그 김용남으로 가 있던 표가 전 유이동으로도 일부 왔다고 봅니다. 네. 물론 가장 많이 온 건 황교안에서 넘어온 표긴 하지만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심한 네. 세밀한 판단이 간과돼 있고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저는 그 원인이 크다고 그러니까 봐요. 부동산이 원인이었다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우리 호준석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서울에 네, 어떤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어떤 게 변수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뽑아주셔도 좋고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뽑아주시고. 마지막 트리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안 X. 된다. 이건 견제해야 된다.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투표장으로.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번에 이제 3만 표 이겼는데 네. 3만 표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 지금 네. 생각하면 이제 그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과 블랙아웃 그 며칠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차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있었죠. 맞아. 네. 방송사들이 한 조사인데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론으로 놓고 보면 ARS가 더 정확했고요. 네. 그 이제 샤이보스들이 전화 면접에 잘 응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죠. 근데 같은 전화 면접 중에서도 네. 문화일보 엠브레이는 2% 포인트 차이로 붙었었어요. 거기가 제일 정확했어요. 예, 근데 KBS라든가 이런 데는 여전히 두 자릿수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마지막에 SBS 입소스였나요? 거기서는 굉장히 큰 차이였던 거.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방송사인데 하나가 되게 큰 차이였었어요. 거의 어쩌면 그래서 그러면은 왜 같은 전화 면접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네. 다 나름 유명한 회사들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한 전문가의 그 분석이 그렇더라고요. 네. 문항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문항수로 16개 이렇게 대체로 두 자릿수 차이 나는 네, 데들은 네. 문항수가 16개 이렇게 길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변하다가 그치. 중간에 안 하지. 짜증 나니까 끊는데 네. 그럼 누가 더 많이 끊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전화 면접에 소극적인 보수층들이 전화 받았다가 아이 받아야지 하다가 길어지니까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문항수를 늘리거나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둘째 출구조사입니다. 네. 출구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왜 정확하다고 보느냐? 네. 투표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을 그 앞에서 500m 밖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네. 출구조사는 그래도 정확하다 하는 거였는데 자 이제 사전 투표가 너무 많아요. 맞죠. 사전 투표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네.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전화로 하죠. 저는 이미 투표하신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맹신할 것이냐. 더더군다나 JTBC 예측조사는 출구조사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예측조사더라고요. 데이터도 다 해서 예측조사예요. 네. 근데 이것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그날 6시가 땡 치니까 네. 서울은 10점 몇 % 차이로 하는데 네. 이 최악의 방송사고예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방송사고예요. 네. 근데 더더군다나 그때 보십시오. 송파에서는 투표를 안 끝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출구조사는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냥 근데 버젓이 해버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음. 이거는 저는 방송사가 진짜 문을 단념하니 하는 정도의 그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책임도 안 묻고 앞으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정말 공론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어떤 거? 실제로 오세훈이 좀. 오, 예. 어떤 왜냐면 어떤 우선은 부분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네. 대체로 깜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모르겠어요. 사실로? 이제 구청장 정도는 뭐 삼선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어떤 무게에 맞는 사람이냐 네. 보편적으로 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논란이 되는 일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러면 본인이 설명하거나 아.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말을 안 해버리면 실제로 이 방송에서도 1초 이상 말하면 방송 사고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후보가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과연 저게 좀 감이 되나 이런 네. 생각들이 우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오세훈의 캠페인이 상당히 주요했다. 장동혁 대표하고 투샷이 한 번도 다 잡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예, 그래서 상당히 중도와 중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세훈을 믿고 찍을 수가 있다는 네. 거지. 그런 지점들이 훨씬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이 실패하고 오세훈의 어떤 돋보이는 그 선거 전략이 결국은 마지막 신승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조금 민주당의 그 이번 서울시장 캠페인을 보면서 네.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너무 소극적이고 맞아요. 너무 아웃복싱한다, 네. 도전자답지 않다 네.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도는 훨씬 유리했고 네. 민주당이 그다음에 인물은 오 시장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앞선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판은 이슈를 누가 주도하냐,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나는 겁니다. 네. 서로 이제 각각 강점을 하나 갖고 있다고 보면. 근데 정원호 시장의 그 의제나 캠페인을 보고 있으면 착한 오세훈 내지는 민주당판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착착 개발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게 맞아요. 신통기획하고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야. 네. 다만 디테일을 조금 더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식의 지방행정 말하자면 그 마인드로 딱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별성을 전혀 주지 못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그거를 이렇게 좀 잘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설득력 있게 네. 전파했어야 되는데 이제 훈련이 덜 된 건지 준비가 덜 된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분 공약이 뭐지?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데는 이제 네. 그냥 구도로 이렇게 가는 선거라 해도 네. 서울은 조금 달라요. 서울은 네. 정책 비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로 뭔가 차별성이나 비교 우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네. 아니 오 시장은 본인 또 한 게 없으면서 계속 박원순 시정 뭐 잃어버린 뭐 이걸 얘기해요. 본인도 한 거 없으면서 왜요? 그러면- 서울론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정과는 이렇게 다를 거다라는 걸 네.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네. 차별화된 캠페인으로 그게 갔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저는 그걸 못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너무 안 좋아한 거예요 구도에. 뭐 아.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렇죠. 뭐 정당 지지율 높고 이번에 이제 광역 비례대표 투표한 걸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았어요. 아. 거기다가 조국혁 네. 신당, 네. 진보당, 네.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이 지지율 다 합치면 이번 저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에 대한 선호에서는 뭐 괜찮은데 민주당이 네. 후보에 대한 선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가 약했다 한마디로 네. 준비가 덜 됐다, 네. 컨텐츠가 부족하다, 뭐 이거죠 핵심이. 조금 더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이제 뭐 선거라는 것도 하나의 쇼잉인데 후보라는 상품을 정원호라는 상품을 좀 잘 안 알린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건지 뭐 또 어떤 알렸으면 네. 더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뭐 TV 토론을 안 해서 그나마 나온 거예요. TV 토론 마지막 토론은 진짜 공부 죽어라 해가지고 네. 그나마 기대보다는 좀 낫네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오세훈 캠프 대변인이나 이제 TV 네. 토론 뭐 담당 이렇게 하면서 네. TV 토론 오세훈 시장이 관훈 토론하고 네. 방송기자클럽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사실 진짜 감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네. 컨텐츠가 정말 압도적이고 시정에 대한 장악력이 네. 완전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서 네. 자신의 비전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파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다 중견 언론인들이에요. 그렇죠. 20년, 30년 네, 차들인데 네, 네. 거의 압도당할 정도예요. 네, 그걸 보면 첫째 이제 실력 차가 크다. 그리고 이제 한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네, 뭐 미담, 매일 하셨으니까 한 가지 캠프에. 미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의역 사고가 있었어요. 19살 김모군이 네. 네. 그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네. 그게 이제 10주기였죠 이번에 네, 2016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원호 후보께서 오세훈은 왜 안 오냐 했었던 네. 그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22일이에요. 근데 그 10주기는 28일입니다. 5월 28일.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10주기 때 간다. 우린 28일에 간다. 그렇게 했었던 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근데 그날 28일이 됐습니다. 네. 그날 아침 회의 캠프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 28일인데 후보가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구의역에. 네. 또 이제 그 캠프의 일정 담당하는 이지연 특보라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일정 오래 담당했던 네, 분인데 네,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거의 해마다 네. 거기 구의역 현장을 갑니다. 아. 조용히 아. 혼자서.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어요. 아.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그래서 그날도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아침에 갔고 네. 보도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보도는 이게 못 오세훈 봤습니다. 시장이 그런 그 진심이랄까? 음. 2016년은 오세훈 시장 재임 때가 아니에요. 네. 박원순 시장의 재임 네, 시절인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심인 거죠. 이 청년. 년 스크린도어를 오세훈 시정 일기 때
지하철 전역사에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 네. 올해도 갔어요. 네. 아니, 시정 성과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미담을 얘기. 숨을 미담이네. 한 게 없다고 인정한 거 아니고. 아니 어쨌든 저는 토론회를 이제 그 선관위 공식 토론회에서 볼 때 보면 일단 오세훈 시장님 고개가 숙여지지는 않았어요. 밑에 있는 걸 읽지는 않으시더라고. 일단 아유, 최소한. 짬밥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정치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카메라를 보잖아요. 근데 꼭 그 무슨 최고 회의 때 보면 시선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읽는 거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조그만한 프롬프트라도 있으면 거기다 애우지 못하면 좀 해놓고 이렇게 해라. 너무 시선이 맨날 이렇게 밑으로 가 있으니까 저 사람 맨날 뭐 입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 약간 여담인데 네.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는 읽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은 심지어 잘 읽지도 못해. 네. 써준 것도. 뭐 감옥 가시잖아요. 근데 외국 그 정상들을 보면은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네. 예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모시고 네.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앉아.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쫙 앉아요 의원들이. 네. 이쪽도 뭐 여기 공산당이 쫙 앉지. 네. 이 사람들 앞에는 마이크가 없어. 지네 둘한테만 있어. 아. 우리는 다 병풍이야. 네. 근데 한 1시간 정도를 막 네. 이제 시진핑이 쫙 얘기해요. 네. 뭐 한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뭐 예. 한반도 문제 막 이렇게 네. 잘 얘기를 해. 그다음에 예. 이제 한 중간에 무역 관계. 네. 그럼 또 정의화 의장도 이게 센 분이에요. 또 받아가지고 또 막 얘기해. 네. 원고 하나도 없이 둘이서 어. 그렇게 한 1시간 정도를 하더라고. 네. 근데 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별로 그런 모습이 없거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뭐 썩 정확하거나 썩 내용이 이렇게 막 컨텐츠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기세죠. 그게 중요한 그럼 거예요. 아닌데 그 의장이 할 수 있지. 왜냐면 자기 책임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저는 또 유독 조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 더 평가한 부분은 한 번도 이렇게 밑을 보고 안 하시더라고. 화면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이 자세로 하는데 좀 정원호 후보는 하다가 약간 보다가 이렇게 그래야 뭐 이제 서로 구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시정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10년이잖아 10년. 예, 그 토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서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저는 서울에 미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고에 없었던 그냥 그 본인 근데 저게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 토론 끝난 다음에 오늘 그 딱 한 문장을 꼽는다면 저는 서울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토론회가 또 있었는데 관훈 토론회 때 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서울에 미쳐 있는 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빵 터졌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무슨 놈입니다 이런 그 식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이제 한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제가 보기에도 약간 미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시민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어필 된 거. 오늘은 결과가 좋으니까요. 좀 들어주십시오. 미쳐 아니,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그- 한 게 없어. 한게 왜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이미지나 박형준 부산시장 이미지랑 네.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안 된 분은 네. 옆에 전직 대통령도 다 붙이고 장동혁도 붙이고 그래서 안된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중도나 이런 분들이 별로 안 찍는 거야. 근데 그 박형준 시장의 이번에 전략을 보면 경선에서는 최대한 강성 지지층까지도 끌어들이자라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선 가서는 또 강성층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고소 감동란 TV도 나가고 막. 그거 이제 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오세훈, 네. 유이동, 한동훈 네. 이런 분들을 한번 보면 이미지를 보면 그렇죠. 상당히 아무래도. 중도까지 다 포괄하는 사람으로 네.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기초단체장이 상당히 되는 게 네. 그 평가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용인이나 이런 데도 맞아요. 이상희 안산도 시장이나 이런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그 시민들한테 평가가 좋고 중앙 정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탄핵이니 뭐 무슨 윤어게인이니 이런 게 이미지가 씌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대체로 이번에 박완수 지사도 그렇고 네. 장동혁 대표 개소식 때 안 갔잖아요. 그때 부산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장동혁 안 묻은 사람들은 이겼고 장동혁 묻은 사람들은 졌다. 아니 맞아요. 뭐 의도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뭐 결과를 보면 그러긴 한데 하여튼 뭐 근데 그건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거든요. 네.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네. 없는데 어쨌건 저는 장동혁 대표 욕을 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네네.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보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네. 지시 방향 지시를 하셨어요. 네. 네. 글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라라는 게 오세훈 당선, 한동훈 당선, 유이동 당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거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방향은 명확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 좀 후보 이제 대표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 의원이죠. 오늘부터 의원이니까 재보궐은 당선자가 아니라 바로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경기도가 생각보다 양현자 의원이 많이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는. 추미애 후보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유권자 지형을 고려하면 네. 60%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55대 40% 정도가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55도 아니었어. 막 51, 2 네.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서 네. 55가 됐고 그 여파가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안민석 그 의원도 인지도는 높지만 네. 추미애 의원이 주는 느낌 비슷한 게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캠페인을 세트로 했어. 저는 그것도 좀 별로 안 좋았다고 보는데 53%밖에 안 나왔어요. 아. 아슬아슬했어요 교육감 선거가. 맞아요. 근데 경기도 유권자 지형을 고려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기초단체 선거에까지 영향을 다 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저쪽 이제 접경 지역 빼고 남부 지역에서 이긴 데들은 대체로 기존 단체장들이 평가가 좋거나 네, 맞아요. 이런 분들 뭐 이상일 선배도 그렇고 네, 거기 시장 신상진 만족도가 선배도 좋은 그렇고 분들. 괜찮잖아 네, 이분들이 네. 경쟁력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데서 못 이긴 거예요. 아. 근데 경기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그분들 거기서 이겼어야 되거든. 그건 맞죠. 성남은 어떻게 지냐고. 그렇잖아요. 성남 그리고 안산이 어떻게 지냐고. 네. 근데 안산에 이제 민주당 후보의 구설도 있었어요.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천영미 후보였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약간 이 좀 견제해야 되겠다. 너무 좀 오만하다. 네. 이런 견제 심리를 좀 발동시켰다고 보고 김병욱 그 시장 후보도 아들 부동산 문제나 이거 경선 때 세게 쟁점이 됐는데 그걸 불식을 못 시켰어요. 근데 그게 유권자들한테 남아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본선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네. 이제 이 저희가 된 거죠. 네. 저는 민주당이 그냥 뭐 그 이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네. 이 선거를 잘 리뷰를 해야 된다. 네. 이 그 선거 결과가 전달해 주는 그 네. 속속들이 그 의미들을 이번 선거는 좀 분석의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굉장히 좀 겉으로는 분명 민주당의 승리인데 민주당이 그냥 웃고 있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씁쓸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니, 저게 뭐 승리야. 내용으로 그렇죠. 보면 진 거지.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분명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진 건 참 그런 이제 느낌이 또 이제 것 뭐 같아요. 자꾸 그럼 장동혁이 안 나가. 그러지 마라. 안 나가지. 아니, 장동현 대표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정신 승리하고 네. 2년 뒤에 폭망하는 거지. 네. 네. 아니 뭐 다음 정식으로는 내년까지가 대표 임기입니다. 내년까지가 그렇죠. 27년도까지가. 예.